자, 파워밀 2010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전은 왼쪽 상단에 프로그램에 표시가 되어 있죠. 파워밀 프로 2010 버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설치를 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파워밀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파워밀이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기본적으로 다 아실 겁니다. 파워밀은 모델 같은 것들을 생성을 하고 그 모델을 인식을 해서 안전한 툴패스를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툴패스를 만들고 가공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가공 같은 경우는 황삭부터 시작을 해서 황삭으로 대략 걷어내고 중삭을 통해서 좀 더 걷어내고 정삭으로 올바르게 깎고 잔삭으로 마무리를 하죠. 그래서 황삭, 준삭, 정삭, 잔삭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결과물을 만들게 되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번에는 파워밀의 기본적인 어떤 인터페이스 그리고 뷰 같은 것들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일단 보시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생겼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는 파워밀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저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아래쪽에는 간단한 6개 정도의 메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그 도구들, 이제 많이 쓰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될 툴들이죠. 이 툴박스가 있고요. 자, 왼쪽에는 NC 프로그램부터 툴패스 공구 바운더리,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툴패스라든가 공구도 만들고 바운더리도 생성을 하고 하게 되면은 이쪽 부분에 이제 우리가 작업한 것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전체적인 어떤 관리를 해주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이제 뷰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렇게 쭉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하단 부분에는 이제 공구에 해당하는 여기 보시게 되면 평엔드밀 공구부터 여러 가지 엔드밀 공구들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차근차근 한번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할 건데요. 자, 가장 처음에 자,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 자, 여기는 이제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요 프로젝트를 저장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프로젝트 이름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러면 파일 메뉴로 가셔서 다른 이름으로 프로젝트 저장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바탕화면에 새 폴더라고 하는 폴더 안에다가 파일을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한번 저장해 볼까요? 자, 파워밀 강의 이렇게 이름을 지정을 해보죠. 자, 파일 형식은 당연히 파워밀 프로젝트가 되겠고요. 자,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자, 파워밀 프로 2010의 오른쪽에 이제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집 가능한 프로젝트라고 써 있고 다시 그 다음에 우리가 저장한 이름 파워밀 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이름을 지정을 해서 하게 되면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지정한 이름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자, 메뉴 부분으로 좀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파일 메뉴. 자, 파일 메뉴에는 이 파워밀의 파일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메뉴들, 도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 여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저장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여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읽기. 요거는 이제 열기인데 똑같은 열기인데 읽기 전용으로만 여는 거죠. 그래서 읽기 전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변경, 수정 같은 것들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반드시 어떤 수정이 되면 안 되는 것들을 열 때 이렇게 열면 되겠고, 프로젝트 닫기, 말 그대로 닫는 거, 저장하는 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거. 자, 템플릿 저장, 템플릿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미리 만들어져 있는 세팅상 구색들 그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템플릿으로 저장을 해 놓는 거. 자, 모델 불러오기는 말 그대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델을 현재 이 프로젝트 화면에 불러오는 겁니다. 내보내기는 그 모델을 내보내는 거고요. 자, 예제 폴더 바로가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 파워밀이 설치되면서 요 example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여러 가지 이런 샘플들 쭉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자, 예제 폴더 바로가기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쇄에 해당하는 거, 인쇄하는 거, 인쇄하는 걸 미리 보는 거. 그렇죠? 자, 최근 프로젝트 우리가 지금 요 파워밀 강의라고 하는 거를 지금 만들어서 열어봤기 때문에 최근 프로젝트에 요게 나오고 있는 거죠. 경로와 이름. 자, 최근 모델 하나도 없죠. 자, 선택된 거 삭제. 이 화면에서 선택된 것들을 삭제하는 거. 모두 삭제는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삭제하는 거. 끝내기는 말 그대로 파워밀을 끝내는 것이죠. 자, 파일 메뉴는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요. 자, 뷰 메뉴. 자, 뷰 메뉴는 전체 화면으로 보는 거, 이제 박스로 어떤 일정한 영역을 드래그를 해서 그 부분을 확대하는 거. 자, 그리고 축 방향을 바꾸는 게 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볼 거냐, 뭐 뒤쪽에서 볼 거냐, 왼쪽에서 볼 거냐. 자, ISO도 뷰 부분이고요. 자, 공구를 보는 데 있어서 축 위쪽에서 볼 거냐, 측면에서 볼 거냐, 회전 중심을 어떤 거를 중심으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화면 표시가 잘 안 됐을 경우에 다시 그리는 것들. 자, 여기 부분은 어떤 개체 같은 것들을 숨기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내가 어떤 개체가 화면에 있다고 하면은 그 개체를 선택해서 숨기는 거, 아니면은 선택되지 않은 개체를 숨기는 거, 그리고 숨기기를 바꾸는 전환, 그 다음에 숨기는 걸 해제하는 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툴바에 해당하는 건데, 자, 툴바에 보시면 메인이라고 하는 게 앞에 체크가 되어 있죠. 요거를 끄게 되면은 위쪽에 있는 이 메인 툴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다시 보게 하려면 툴바에서 메인을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봤을 때 초반에 불필요한 것들을 안 보이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익스플로러, 요 왼쪽에 있는 요 부분이 익스플로러입니다. 여러 가지 뭐 툴패스, 공구 바운더리 같은 것들을 표시해 주는 부분인데 필요 없다. 그러면은 여기서 툴바에서 익스플로러를 해제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아예 안 보이죠. 화면을 좀 깨끗하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 익스플로러 탐색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요 버튼을 클릭하셔서 이렇게 숨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클릭하셔서 다시 펼칠 수도 있고요. 자, 뷰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툴바 부분에서 원하는 것들, 그리고 커스텀 부분에 여러분들이 저장을 또 해 두실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뭐 사용자 정의라고 해서 우리가 요 세팅되어 있는 것들을 어떤 이름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이미지 저장하는 것들 다이나믹 섹션 부분 있고, 자, 삽입 말 그대로 인서트 하는 부분, 프로젝트를, 툴패스를, 템플릿을, 세션을. 자, 보기 메뉴로 가보시게 되면은 이 보기 옵션이 가장 처음에 있죠. 모델 보기 옵션이라고 해서 어떤 식으로 볼 것인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보는데 블록을 보는 거, 드릴홀을 보는 거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와이어프레임으로 보여지는 거, 쉐이딩으로 보여주는 거. 자, 와이어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의 형태로 보여지는 거를 뜻하게 되죠. 뼈다구만 보여주는 겁니다. 뼈다구만. 와이어프레임. 그리고 면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게 쉐이딩이고요. 모두 보기, 모두 감추기.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기라고 하는 메뉴하고 뷰라고 하는 메뉴가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뷰도 뭐 보기고, 보기도 뭐 뷰고, 뭐 한글로 하느냐, 뭐 영문으로 하느냐의 차이인데, 자, 뷰 같은 경우에는 이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것 같은 부분, 뭐 툴바, 그 다음에 어떤 축의 방향,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개체를 내가 강제로 숨긴다든가, 자,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보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체들, 뭐 블록을 숨긴다든가, 그 다음에 드릴홈을 뭐 안 보이게 한다든가, 자, 요런 뭐 활성화된 축 같은 것들을 좀 안 보이게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뜻하게 됩니다. 뭐 합쳐도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도구 메뉴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뭐 명령 프롬프트, 모든 폼 초기화라고 있죠. 명령 프롬프트 클릭하시면은 요 아래쪽에 이 명령어들 입력하는 이런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것들을 보이게 할 거냐, 끌 거냐를 나타내 주는 부분이고요. 자, 모든 폼 초기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바운더리도 만들고 툴패스도 만들고 하다 보면은 각각의 어떤 도구들에 설정되어 있는 기본 값들을 만지게 됩니다. 그럼 그 값들이 바뀌게 되겠죠. 그런 이 폼에 들어가는 그런 값들을 초기화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폼 초기화. 여러분들이 뭐 해당 작업을 끝내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갈 때 뭐 파일에서 뭐 모두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도구에서 모든 폼 초기화 같은 걸 해서 어떤 초기 상태대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스냅핑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스냅핑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스냅핑이라고 하는 거는 스냅 기능을 사용하는 중이다 라고 하는 거를 뜻하게 되는 거죠. 자, 스냅이라고 하는 거는 이 스냅 필터를 통해서 모델이나 바운더리나 패턴이나 피처 모든 곳 이런 부분에 달라붙게 되는, 내가 어떤 뭐 선을 그린다라고 했을 때 선이 이 어떤 만들어져 있는 부분에 가면은 달라붙게, 자, 그런 걸 이제 스냅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성화를 시키겠다, 달라붙게 하겠다 라고 하는 거를 이 스냅핑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냅 필터에 있는 것들을 스냅하게 해주는 기능이 되겠고요. 자, 필터 스타일이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폴더 경로라고 해서 클릭하시게 되면은 뭐 이런 파워밀에 해당하는 경로 같은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릴리즈 라이센스 해당하는 거 요구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라이센스가 체크가 되고요. 자, 사용자 정의 색상, 색상을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옵션 부분 클릭하시게 되면은 요거는 파워밀의 대부분의 어떤 옵션 사항 값들을 수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공 조건 툴패스 공구 보기부터 해서 상태바라고 하는 부분까지 옵션들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자, 왼쪽에 있는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나오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 부분에 이 와이어프레임에 해당하는 뭐 공차값이라든가 톨러런스 값 같은 것들을 수정을 하실 수가 있죠. 뭐 공구로 들어가서 피드 부분과 속도 부분, 데이터베이스 부분을 또 세팅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단위 같은 것도 들어가서 단위를 뭐 밀리미터라든가 인치라든가 이런 걸로 또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밀의 여러 가지 옵션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수정하고, 자, 만지는 부분이 되겠고, 자, 만지다가 이제 기본값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는 이 왼쪽 하단에 있는 기본값으로 초기화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일단 취소를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구 설명드렸고요. 도움말은 우리가 파워밀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부분, 자, 목차라고 하는 걸 클릭을 해보게 되면, 자, 파워밀 도움말 리퍼런스 헬프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는데 싹 다 영어입니다. 저한테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파워밀에 해당하는 영어로 되어 있는 이 도움말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리고 새로운 기능 같은 거 나오는 거,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부분, 업데이트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 뉴스레터, 포럼 홈페이지, 데이터 변환 서비스라든가 델캠 홈페이지, 파워밀 홈페이지와 델캠 홈페이지를 각각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못 찾을까봐 이렇게 자세하게 만들어져 있네요. 그리고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파워밀에 해당하는 이 프로그램 정보를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위쪽 메뉴는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작업을 해 나가면서 그때그때 쓸 때 좀 더 세밀하고 좀 실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 뭐 툴로 되어 있는 이런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그런 도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한테 알기 좋게 그림으로 버튼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프로젝트 열기, 요거는 프로젝트 저장입니다. 물론 파일 메뉴에 들어가서 열기와 뭐 저장을 하시면 되겠지만, 자, 여기에 버튼이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는 없겠죠. 자, 열기 버튼 눌러서 열 수가 있고, 저장 버튼 눌러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보시게 되면 인쇄하는 것들, 그리고 블록 설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델을 잡고 어떤 공구 같은 것들을 설정하고 가공에 들어가기 전에 이 블록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해서
어떤 가공할 부분을 지정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이런 거 외에도 여기 급속 이송 높이 설정하는 부분이라든가 시작과 끝 포인트, 리드 링크, 그리고 공구 축, 포인트 배치, 자동 검증, 기본적인 어떤 가공 여유 값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툴패스를 생성을 하는 어떤 가공으로 할 것인지 라스터 가공부터 옵티마이즈, 뭐 등고선 가공 이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볼 거예요. 자, 툴패스 검증하는 부분, 계산기, 측정기, 자, 전극 생성, 그 다음에 델캠 익스체인지 실행하는 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 부분에 대해서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거 설명드렸고요. 이제 우리가 어떤 툴패스를 생성을 한다든가, 패턴이라든가, 공구라든가, 이런 것들, 뭐, 모델을 불러온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여기 부분에 이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이제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공구를 설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공구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요 공구, 익스플로러의 공구에서 우측 버튼 눌러서 공구 만들기를 해서 뭐 엔드밀, 브랜드밀 이런 여러 가지 공구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아래쪽에 있는 공구 툴바 부분에서도 여기를 클릭하셔서 지금 아래쪽으로 화면이 좀 잘려 있는데 여러 가지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 요 평엔드밀 공구를 클릭하셔서 자, 평엔드밀 공구를 생성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공구의 지름과 길이 같은 것들 이름, 그리고 생크 홀더 이런 것들을 쭉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공구의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만들기에 엔드밀 들어가셔서 생성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공구의 우측에 보시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에서 공구를 탐색하는 부분입니다.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공구 데이터베이스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공구를 찾을 수가 있는 그러한 부분이죠. 자, 우측에는 이제 공구 쪽에 해당하는 공구 축정이 보기라고 하는 것과 축 리미트, 그리고 틸트, 그리고 편집하는 거, 삭제하는 게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요거는 툴바 닫기라고 해서 클릭하시게 되면은 공구 툴바가 없어졌죠. 그래서 뭐 화면 넓게 보고 싶다, 나는 여기 공구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만든다 라고 하시게 되면은 뭐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꺼내서 쓰고 싶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뷰에서 툴바에서 공구를 클릭하시면 다시 나타나게 되겠죠.